일본 기업들의 영광이 오래가지 못한 이유, 일본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다음 코드가 들어있는데요. 바로 뭐지? 모노즈쿠리 정신입니다. 모노츠쿠리. 모노즈쿠리가 뭐죠? 모노즈쿠리 뭐냐면 제가 한국어로 딱 맞는 말을 찾기가 정말 이제 쉽지는 않은데요. 예를 들면 그 혼신의 힘을 담아서 최고의 물건을 만든다. 장인 정신. 네, 장인 정신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모노즈쿠리. 일본 사람들 모노즈쿠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행을 좀 일본을 좀 여러 번 간 적이 있었는데 100년 넘은 가게들이 진짜 진짜 많더라고요. 한 분야에서 되게 고수가 되는 걸 인정해주고 아직까지도 유지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맞아요.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하세요. 계시더라고요. 그 일본에서는 보통 우리는 이제 제조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 제조업이란 말 대신에 이제 모노즈쿠리라는 말을 씁니다. 모노즈쿠리. 이 루미코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제조가 아니라 물건 만들기에 혼을 불어넣는다 뭐 이런 의미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100년이 넘는 기업이 한 33,000곳이 넘고요. 심지어 1000년이 넘는 기업도 한 7군데 정도 됩니다. 뭐 하는 기업이에요? 약간 천년이라고 하면 쿵푸팬더에 나오는 우동집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콘고구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콘고구미, 뭐 하는 회사예요? 그 신사라든지 절을 짓는 건설 회사인데요. 건설 회사가? 무려 1,400년 됐습니다. 1400년? 그러면 우리 죄송한데 백제신라 고구려 삼국시대 때 만든 회사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요? 2005년에 한번 파산을 해서 지금은 이 다른 자회사로 편입이 됐긴 했는데요. 아무튼 콘고 가문에서 이 기업을 유지한 게 1,400년. 맞아요. 제가 그 모노즈쿠리가 얼마나 이제 대단한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엄마가 그 칼을 주문을 하셨어요. 근데 칼 하나가 한 40만 원 정도 하는 거였는데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예약을 했는데 한 7개월 기다렸다가 7개월? 그것도 무조건 1인 하나예요. 하나만 주문할 수 있는 거예요. 일본 칼은 저는 사봤는데 진짜 너무 정말 좋아요. 좋아요. 하지만 이 모노즈쿠리 정신이 언제나 옳고 좋은 결과를 불러오는 건 아닌데요. 그 시대의 트렌드하고 잘 맞으면 오랫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잘 맞지 않을 경우는 어떨까요? 시간만 낭비하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죠. 과잉 기술이 오히려 독이 돼서 이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소니가 그런 경우죠. 궁극의 초소형 워크맨 그리고 궁극의 초소형 그 카세트 테이프를 만드는데 많은 투자를 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안 아무도 안 듣죠. 안 듣죠. 안 사지. CD도 안 듣죠. 맞습니다. 그 CD가 나오고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듣는 시대가 되면서 소니가 몰두했던 기술은 결국 쓸모없는 기술이 됐습니다. 뭐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에 이제 표준하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세계를 주름잡았던 반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는 근데 반도체 하면 딱 한국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지금은 반도체가 한국인데요. 옛날 반도체는 일본이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거는 이른바 도쿄 선언이라고 해서요. 1983년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산업에 참여 선언을 한 게 계기가 됐는데요. 하지만 그 당시엔 아무도 한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성공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고요. 당시 이제 일본의 한 연구소에서는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절대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전과 이게 좀 다르다라고 느껴진 게 일본이 되게 깔끔하고 철두철미한 그런 나라잖아요. 뭐 도시에 가서 도쿄 가면 막 휴지 너무 하나, 깔끔하죠. 담배꽁초 하나 이렇게 없어요. 막 길이 너무 너무 깔끔하니까 와 이런 건 내가 배워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의 나라인데 백신 접종률이 맞아요. 예상외로 상당히 낮아. 그러게 되게 그리고 의외였어. 방역도 상당히 허술해. 우리가 알던 일본이 아니죠. 저는 충격받았던 게 아베 마스크는 그 얼굴은 맞아요. 진짜 너무 작아서 질이 안 좋고. 이제 일본에서 아베노 마스크는 그 코가오라 그래서 얼굴 작은 사람이 맞아요. 과시용으로 그거 쓰는 거예요. 작아가지고. 내 얼굴이 이렇게 작다라고. 근데 그것 과시할 때문에 때. 더 커 보이더라고. 네, 맞습니다. 유아용 마스크 쓴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게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백신을 확보했거든요. 또 충분히 확보했죠. 전
이 네. 인구가 다 맞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백신 접종권 때문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접종권이 뭐죠? 권유 서류. 티켓이. 이거 집으로 오는 우편인 거죠? 네.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나라가 앱이나 인터넷으로 막 신청하고 하는데 그것도 느리다고 난린데 왜 그런 거지? 막 종이로 QR 코드로 다 하는 세상인데. 일본 사는 친구가 저 백신 접종권을 받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는 게 전쟁이라고. 맞아요. 수강 신청처럼 클릭을 엄청나게 빨리 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잃어버리면 종이를 잃어버리면 접종권을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먼저 하고 어머. 접종권 발행 접수를 또 하고 그러면 이제 우편으로 다시 접종권이 이제 그리고 오는 시스템입니다. 심지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당일날 갔어. 아, 종이를 안 가져왔어. 네. 그럼 어떻게? 다시 마이 넘버가 있잖아요. 네. 안 돼요. 무조건 종이가 종이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마이 넘버가 뭐죠? 마이 넘버는 이제 대부분. 일본은 우리처럼 주민등록 제도가 없어서 네. 2016년에 마이 넘버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워낙 개인정보 유출을 꺼리다 보니까 그렇죠. 이 카드를 잘 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지고 한 25%까지 발급률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네. 그 직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한 1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진짜 안 믿는구나. 그래서 이 아날로그 기반의 행정 때문에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민첩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건데요. 일단은 저런 코로나 상황에선 제일 중요한 게 비대면인데 그 비대면이라는 정신에 하나도 그러게.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가야 되잖아 결국엔 받아. 몇 번이나 관공서를 방문해야 돼. 여기서 일본의 또 다른 코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날로그 아이러니입니다. 아 도장 표용. 하루 종일 도장만 찍는다고. 특별하죠. 진짜 아날로그 딱 그거네. 여기에 또 하나 재밌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로봇의 용도를 한번 봐주시죠. 일본이 또 로봇 기능 최고인데. 어머. 도장인데요? 짱이야? 아 진짜 이거 오바다. 이거. 스탬프. 사람이 찍는 지금 이 시간이면 한 20개는 일분이 찍고 나오는 시간 있다고? 1분이야. 도장 찍는 로봇입니다. 우와. 저 로봇은 서류의 종류와 크기와 그 위치를 전부 인공지능으로 파악을 해서 그래 정확하게 찍어야 너무 오래 됩니다. 걸리는데요? 과잉 기술 아니에요? 진짜 아까 얘기한 그대로. 아니 이 기술 개발하려면 돈이 얼마나 투자했을 텐데 그냥 그렇긴 차라리 한데 일본에서는 진짜 이게 필요한 로봇이에요. 그래서 하도 많이 찍으니까. 너무 많이 찍으니까 일본에서 도장이 거의 신분증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일본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됐던 게 바로 이 도장입니다. 결제하기 위해서 도장 찍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이게 지금 뭐 도장 때문에 방역에 구멍이 생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왜 이렇게 고수를 하시지? 일본에서 이 아날로그 행정과 도장 문화의 비효율성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지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매뉴얼. 매뉴얼 중요하더라. 닌자 매뉴얼이 있어. 매뉴얼 제작 매뉴얼. 진짜 웃긴다. 아 진짜 어머 저 이런 거 있어요. 진짜 있어요. 와 진짜 웃긴다. 있어. 와 진짜네. 맞아 그런 거 진짜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일하고 싶은 엄마의 네. 취업 활동 매뉴얼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세 번째 칸에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보니까 그 치과에서 접수 어떻게 할지 매뉴얼 뭐 이런 거 그런 책이 있어요? 책이 그냥 가서 접수하면 되지. 그 옆에는 절약 매뉴얼이에요. 주부들 그렇네요. 절약 매뉴얼. 네. 절약 매뉴얼. 저 사서 읽어요 진짜로? 저 사서 읽어요. 읽어요? 되게 많이 베스트셀러도 되고. 제가 일본에서 예전에 그 학생 시절에요. 그 선배한테 테니스를 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서점 가서 테니스 매뉴얼을 읽어라. 그래서 이제 매뉴얼을 읽었어요. 읽고 나서 이제 다 읽었습니다. 이제 좀 뭐 레슨 좀 받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니 테니스 연습 매뉴얼을 읽어라. 연습하는 매뉴얼 이제 따로. 일본선 진짜 매뉴얼을 너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좋아해서. 제가 지금 생각난 게 뭐냐면 이제 만약에 이제 호텔을 갔어요. 여행을 갔어요. 호텔 들어가잖아요. 매뉴얼부터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맞아요. 네, 진짜 무슨 매뉴얼을 호텔 매뉴얼? 호텔에 가면은 그 책상 매뉴얼, 위에다가 매뉴얼. 테이블 위에 아, 디렉토리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지진이 워낙에 자주 나는 나라라서 이제 매뉴얼 지진 뭐 자연재해 매뉴얼이 좀 많잖아요. 네, 맞아요. 많이들 다 또 교육으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뉴스 보면은 가끔 좀
저런 면을 일본에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 맞아, 많이 맞아. 듣곤 해요. 근데 이런 매뉴얼은 사실 좀 좋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잘 지키면은 이건 잘 좋죠. 지켜야 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이게 매뉴얼대로만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일은 할 수가 있죠. 업무의 일관성도 높일 수 있고요. 실패나 불량률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죠. 확률이 좀 문제는 이제 매뉴얼이 없을 때인데요.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을 이해해서 A부터 Z까지 다 예측하고 통제가 가능할까요? 아무리 꼼꼼해도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도 사실 매뉴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맞네. 아니,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유행어가 있었는데 소대가이라는 말이 소대가이. 예, 정말 네. 유행어였어요. 네. 그게 어떤 정치가가 이거는 예산 밖의 그 상황입니다. 나는 수백 개의 시나리오를 썼지만 그 대비를 해놨지만 이거는 예산 밖이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소대가이라는 말이. 약간 무책임한 그래서 말이네. 소호테가이다라고 하면 난 생각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기가 이걸 좀 내가 어떻게 애매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되게 무책임한 말이다. 그럼 이런 코로나라든가 뭐 동일본 지진처럼 이렇게 막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것들이 왔을 때는 사회 전체가 약간 패닉 상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매뉴얼에 있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이제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대표적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 기억하실까요? When the ship first arrived in Yokohama, 10 passengers tested positive for the virus. 2 weeks later, more than 500 have now been infected. Passengers who've tested negative for the coronavirus are finally allowed to leave the Diamond Princess. 약간 그런 것 같았어요. 배 안에 좀비가 나타났는데 거기 배만 통제해서 못 내리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 코로나19 초기에 일본에서 이제 미즈기와 대책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해외 감염자 원천 차단. 그래서 배에서 이제 못 내리게 한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배는 이미 일본 땅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규정이 없는 거예요. 전례도 없고 매뉴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름 동안 계속 고민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승객들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나요? 크루즈선은 이제 바이러스 배양기가 된 셈이죠. 감염자가 7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게 매뉴얼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고 문제를 맞아요. 키우는 꼴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매뉴얼이라는 게 한번 만드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이제 업데이트하고 수정하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일본이 예전에는 서구 문물도 빨리 받아들이고 변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였는데 왜 요즘은 그렇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했죠.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근대 국가를 이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21세기 일본의 아이러니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속의 장소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저 여기 돈가스 집 100년 넘은 그래? 돈가스 집인데 여기 신주쿠 100년 넘었어요? 있을 거예요. 긴자. 저 옆에는 긴자 맞아. 저 옆에 집은 뭐야? 진짜 유명한 집인데 이게 왼쪽에 있는 그 기무라야라고 하는데 거기는 빵집이에요. 여기도 단팥빵 먹죠. 네. 단팥빵의 원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하게. 그 돈가스와 단팥빵 이 두 음식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뭐 있을까? 사실은 저 돈가스라는 게 유럽 음식이거든요. 빵도 그렇고 돈가스도 그렇고 사실 예전부터 일본 사람들이 먹던 전통 음식은 아니죠. 그렇죠. 이 두 가지 음식은 사무라이가 개발한 음식입니다. 사무라이가? 저도 몰랐어. 사무라이가 요리도 한다고? 칼 쓰는 사람 아니에요? 재밌다. 그 메이지 유신의 결정적 계기는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선을 몰고 일본에 이제 온 사건인데요. 그 당시 이제 신식 군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사무라이들이 수치심과 열등감, 뭐 이런 복잡한 감정이 원동력이 돼서 나중에 개혁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사무라이들은 이제 더 이상 칼을 차지 못하게 됐죠. 말하자면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무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양반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체면 때문에라도 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그 칼을 요리하는 데 쓰게 됐다는 거예요? 손 씻고. 어머. 진짜 사무라이가 전업을 해가지고 당시 일본은 이제 서양을 이기기 위해서는 체격부터 키워야 한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것이 육식을 권장하는 거였는데요. 사실 일본은 그때까지 불교 국가라서 맞아요. 1200년간 채식의 식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채식. 육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돈가스죠. 몰랐어요.
단팥빵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이제 빵이라는 게 서양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걸 처음 접한 일본인들한테 그 맛이 과연 어땠을까요? 낯설지. 그냥 민민했겠지. 서양 빵은. 그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친숙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제 일본인이 좋아하는 이제 팥을 넣고 이제 이스트 대신에 누룩을 쓰고 이렇게 이제 사용한 건데요. 이 돈가스와 단팥빵 이 두 가지 음식 속에는 이제 화혼양제라고 하죠. 일본의 전통에 서양의 기술을 더하는 그런 이제 개항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이 변화의 물결 누가 만들었나요? 사무라이. 맞습니다. 사무라이 즉 엘리트 집단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프랑스나 러시아가 대표적인데요. 일본은 그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왕권이 복원됐죠. 그만큼 이제 일본은 엘리트 중심, 위에서부터 아래로 메시지가 흐르는 사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도 국가의 보호 아래 이제 국가 주도의 성장을 이뤘죠. 이런 방식들이 과거에는 좀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개발도상국 상태에서 처음 일어설 때는 카리스마 있게 국가 주도로 기업들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변화의 방향을 빨리 읽기도 했고 또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에너지도 있었죠. 하지만 그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본의 리더들이 제대로 된 이정표를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위기를 악화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